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우리 결혼의 가치를 깨달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었습니다.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트래비스 웨슬리는 생애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젊고 매력적인 아내, 23세는 오늘 저녁부터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먼키숄더 위스키 한 잔을 움켜쥐고 부엌 테이블 뒤에 조용히 앉아 10분 동안 엠버 액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거기 앉아서 똑바로 쳐다보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트래비스는 AA 셀트서조차도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의 아내들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일에 동의할 것이라고 여자가 어떻게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트래비스는 여자가 남편에게 그토록 무관심하고 자신의 욕망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지만 회사에서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서 경쾌한 휘파람을 불고 몇 분 후에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레드와인 한 잔을 따르는 아내를 발견할 때까지 여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 앞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 잔과 병을 떨어뜨린 그는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고 잔을 부은 다음 의자에 앉았다. 로렌 트래비스가 아내의 얼굴에 나타난 교활한 미소를 알아차리고 묻은 비밀이 무엇인지 그의 아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을 보고 싱긋 웃었고 그는 초조하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이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실제로 바퀴가 그의 머리에서 회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래비스가 그의 반응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동안 그가 평정을 유지하도록 몇 초 동안 요청했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트래비스 로렌이 오늘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는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아침의 호수처럼 오라 트래비스는 그가 앉아 있어서 기뻐서 그는 비눈을 느꼈다. 그의 배 그의 생각은 완전히 공허한 닦은 깨끗한 슬레이트와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데이트 그는 가까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렌은 자기 남편을 멍청한 아이인 것처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른 남자와 데이트한 적이 없습니다. 24년 전 당신과 내가 독점이 된 이후로 나는 다른 남자와 데이트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아내였으며 당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어머니였으며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내 사랑할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시험해 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M47 그리고 나는 영원히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바람직한 여성이고 손가락으로 튕겨서 가질 수 있는 동안 더 많은 남자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트래비스의 아래턱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진지할 수 없었다. 질문을 하지 않아도 로렌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젠장 그는 중얼거렸고 그녀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아래층 로렌은 앞에 멋진 몸에 거의 달라붙는 작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멋져 보였습니다. 가슴 중앙까지 절개되어 있었고 길이는 허벅지 중앙까지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화장은 연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같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했고 그녀의 긴 금발머리는 다시 높은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런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남편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로런 트래비스가 테이블에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지만 내 아내 로렌의 밝은 미소는 추악한 미소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오늘 저녁을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트레브 당신은 거칠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와 이혼하세요.
내가 아무데도 떠나지 않고 아이들이 우리 가족을 파괴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시 너와 나만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늙어갈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 내가 선택할 남자가 있는 동안 너는 평생 혼자 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경적 소리에서 로렌은 차를 잡았다. 작은 가방을 들고 트라비스에게 작별 키스를 하려고 다가갔다. 남편은 가벼운 충격에 몸을 떨더니 옆으로 끌려갔다. 로렌은 잠시 놀라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화난 표정으로 변했다. 집에 돌아올게요. 그녀가 떠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겁에 질려 지켜봤다. 그의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날 수 있을지 그는 로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과학자들은 슬픈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실 잘생긴 사람은 평범한 또래보다 인생에서 유리합니다. 친구를 더 쉽게 만들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교사를 가르치는 것은 로렌의 경우에는 더 좋은 성적을 주려는 경향이 더 큽니다. 로렌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작동했고 그녀가 전향했을 때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13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완전히 발달했고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 웃으면 그녀가 원하는 거의 모든 남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알게 되었고 얻기 위해 열심히 노는 남자들에 대해 그녀는 가슴을 조금 펴고 숨을 들이켰고 거의 모든 남자처럼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녀가 트래비스와 접촉한 소녀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의 로런 마법에 걸렸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8학년에 들어가기 전 여름의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학교 첫날 로런을 만났고 금방 매료되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선수이자 다른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로런에게 고등학교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녀는 그들이 커플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로런이 그 청년을 학교에 버린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첫 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축구팀의 선발 투수였던 랜던 에스터스 제이아어의 호의 트래비스는 키 163m, 몸무게 50kg이었고 에스터스는 키 1.88m, 몸무게 86kg이었습니다. 비록 감정은 상했지만 트래비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런은 외모 측면에서 그의 리그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대체 학교의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외모에 관해서는 로런의 리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축구선수와 데이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래비스는 얼굴 없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는 미니언들은 데이트를 하고 선택된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지만 학교 시절에 가끔 로런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와 몇 번 마주쳤을 때 처음에는 마치 당신이 완전히 낯선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를 냈지만 고학년이 되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트래비스는 23cm 성장하고 18kg이 늘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었지만 로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력적이지만 화려하지는 않은 여자친구 그날 저녁 그들은 서로에게 불가촉천민을 주었습니다. 로렌은 무도회 여왕이었고 그녀의 데이트는 무도회였습니다. 킹데이도 졸업 후 밤을 보냈지만 이 행사 전에 그녀는 불가촉천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조종당했습니다. 그는 항상 데이트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남자의 메뉴에 있었습니다. 로런 고등학교 졸업 후 트래비스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며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여자와 데이트했지만 진지한 로맨스는 없었습니다. 로런은 센트럴 미시건 대학에 다녔고 전공을 가졌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그녀는 대학 시절 많은 남자들과 데이트하고 잤습니다. 그녀는 디자이어의 대상이 된 후 AB를 A로 바꿔야 할 때 마케팅 교수를 포함하여 로런은 순전히 우연으로 둘 다 직업을 얻었기 때문에 게임에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약 1년 후 그랜드 래피즈 트래비스와 그의 직장 동료 몇 명이 금요일 밤 레스토랑의 인기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런은 2명의 여성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목선이 낮은 짧은 녹색 드레스 로런은 그 순간 예상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신 스티브 와인은 트래비스의 말을 반사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없이 동료 테이블 전체에 코킹되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로렌은 여신이고 여러분의 겸손한 하인은 8학년 여자 친구입니다.
식탁의 모든 머리가 여자에서 트래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그녀를 만났습니까? 그들 중 한 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물었습니다. 트래비스는 그림 그리기가 싫다는 불만에 움찔했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의 어떤 관심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14살쯤이었습니다. 나는 구리대야로 덮여 있었고 그녀는 내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4년 동안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더듬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있습니까? 테이블에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팀원 중 한 명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팀 전체가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로런과 그녀의 친구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있는 남자 중 한 명을 알아보았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테이블에 앉았고 로렌은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안녕이라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백인이 스티브에게 물었습니다.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지 않다고 첫 번째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젤로 그녀는 아닌 척했습니다. 4년 동안 나를 알고 있으면서 그녀가 왜 나를 지금 기억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트래비스는 몇몇 고개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습니다. 로런은 음식을 즐기고 있는 남자를 계속 연구한 다음 손가락을 튕기고 그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로런 중 한 명은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식당에서 누군가를 가리키면 어디선가 다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친구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런은 거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트래비스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트래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런이 그에게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트래비스는 친구들을 향해 눈을 굴린 다음 가짜 행복한 표정으로 이전 동급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로런 만나서 반가워요. 트래비스는 거의 감정이 오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로런은 트래비스의 개인 공간에 들어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트래비스도 깜짝 놀랐습니다. 로런은 이것을 깨닫고 완전히 순진하지 않은 미소로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연주하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그녀는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테이블로 갑시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거의 그를 그녀의 테이블로 끌고 갔다고 말한 소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저녁 내내 로런과 그녀의 두 친구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로런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번호를 직접 적었습니다. 로런은 트래비스가 그녀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가 레스토랑에서 정중하게 행동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저녁 동안 그가 그녀와 했던 것처럼 그녀의 두 친구와도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그에게 여러 번 입술에 키스를 했지만 그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에 있던 트라 오프의 직장 동료들은 그와 여신과의 관계에 대해 그에게 말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바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상적이지만 그녀는 나보다 14레벨 위에 있습니다. 나는 그가 투덜거린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 슬픔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이틀 후 그의 직장 주차장에서 트래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할 때 그는 그녀가 차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혼자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드레스를 입고 그녀가 막대기에 매달린 친밀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트래브에게 왜 전화하지 않았나요?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트래비스는 로렌을 위아래로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마치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배고픈 남자처럼 로우컷탑의 단추는 그녀의 가슴골까지 풀렸고 밑단은 5시쯤 끝났다. 그녀의 가랑이 아래 CM 아래의 젠장.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입술에 키스하는 동안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의 집게가 뱀처럼 그의 입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를 공격하자 그는 무방비 상태임을 깨달았다. 키스는 무한정 계속됐다. 충격에 멈춘 동료 몇 명이 재빨리 차를 타고 차를 몰고 도심에서 좀 떨어진 레스토랑으로 가서 행복하게 식사를 했다. 로렌은 대부분의 점심시간을 엉덩이를 끌어당기며 보냈다. 트래비스와 젊은 웨이트리스는 둘 다 그녀의 투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트래비스는 로런을 경계했지만 그는 단지 남자일 뿐이었고 헐벗은 여신이 그녀의 매력을 발산했을 때 그는 건배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침대에서 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밤이야 맙소사 트래비스는 처음으로 옷을 입지 않은 로렌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트래비스가 항상 상상했던 여신이었다. 이것이 그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그는 확신해야 했다. 정욕이 그의 감정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꼴사나운 미소를 지었다. 몇 년 전에 내가 큰 일을 망쳤던 것 같다. 그녀는 당신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속삭였다. 우리가 몇 년을 잃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트래비스가 외모로는 그녀와 동급은 아니었지만 로런은 그녀 바로 앞에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외모로 보면 그보다 앞서 좋은 경력을 쌓을 그는 침대에서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트래비스는 주로 그녀의 자존감과 관련하여 이 여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향상시켰지만 그는 천천히 누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로런은 약혼 반지를 샀지만 그들이 제안하기 전에 앉아서 피델러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논의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트래비스는 그들 사이에 말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묻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나 이름에 대해 트래비스가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독점적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ANS나 보든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가 테이블 사이에 작은 검은색 상자를 놓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로런은 트래비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다음 상자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남편은 트래비스가 이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이 부정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래비스는 로런이 수년에 걸쳐 속임수를 쓸 기회가 많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가 말할 수 있는 한 그녀는 그녀가 10살과 12살이라면 좋은 아내처럼 그 모든 것을 거부했고 그는 자신을 기껏해야 6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신체적 수준에 더 가까운 누군가가 집에 몰래 들어와 자신이 모르는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하고 진술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후 그녀는 23년 동안 살았고 진짜 아내인 트래비스는 그가 이 몇 년 동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랐고 놀랍게도 23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로렌은 남자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놀랍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는 신이 그의 아내를 창조했을 때 그는 예외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트래비스는 항상 처음에 로런이 완전히 투명해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트래비스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트래비스는 그가 그녀를 충분히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싶을 유일한 시간은 해충이 그녀의 첫 번째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범죄자를 멀리 보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반면에 트래비스 여성이 거의 접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가 여성을 만난 지 몇 분 만에 결혼 반지를 거의 방패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트래비스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빛나는 용어로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타오르는 스파크를 소멸시켰습니다. 심지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바람을 피울 기회도 갖기도 전에 문을 닫습니다. 로런은 남편이 잠재적인 바람둥이를 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는 로저 에스퍼지토가 속담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 22년 동안 거의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밥시거의 노래 가사처럼 로렌과 같은 홍보회사에 일하게 된 그녀는 큰 갈색 눈과 큰 가슴을 가진 검은 머리의 미인이었고 다른 사무실에서 강한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알파 여성이었지만 슈퍼솔루션즈에서 그녀는 기껏해야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의 충실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42세의 로즈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녀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일과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몇 가지 일이 있었고 그녀는 종종 로런과 자신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꾼이었고 대부분의 연인과의 친밀한 이야기에서 환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 누구에게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당신은 그냥 락우먼이지만 당신이 이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즈가 어느 날 직장에서 커피 휴식 시간에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트래비스 로렌을 속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로렌은 술집이나 레스토랑에 있는 남자들로부터 예전만큼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을 향한 외모가 젊은 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하는 것은 물론 시각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허락한다면 어떨까요? 로즈 로렌의 얼굴은 그녀의 머리 바퀴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전에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로렌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로즈에게 묻습니다.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물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렌은 얼굴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로렌이 말하지 마세요. 로즈에게 무언의 허락을 요청하면 그에게 말한 다음 그의 대답에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세요. 그가 당신을 사랑할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트래비스는 시계를 보면서 집으로 다가오는 자동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드퍼드 리저브병을 힐끗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반쯤 끝냈어. 좋은 저녁이야. 로렌이 현관문을 지나갈 때 그는 로렌에게 재치 있게 말했다. 트래비스는 그의 아내가 머리를 빗었지만 헝클어진 진부한 표현을 자세히 보았다. 그녀의 화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그녀의 옷은 구겨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후회하지만 연기 나는 당신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쉿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러 갈 것이고 당신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인생에서 당신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찰칵 소리를 내며 로렌이 그에게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향했습니다. 계단 위로 트래비스는 법원 세 손가락을 잔에 더 따르고 ESPN을 시청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는 접이식 의자에서 반쯤 누워서 투덜대며 밤을 보냈습니다. 9시쯤 마침내 의자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방 욕실의 샤워기가 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래비스는 그의 아내가 오늘 아침에 가운을 입고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아래층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약 1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말랐고 그녀는 옷을 입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화장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나에게 먹을 것을 남겨두었습니까? 그녀는 내가 커피 한 잔을 만들었지만 음식은 직접 요리하고 당신은 집에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물었습니다. 지금이 대화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런은 트래비스가 얼마나 감정이 없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입에 대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이성적인 트래비스를 조종하기 더 쉽게 만들 것이고 대화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는 걸 알고 싶지 않니? 트래비스는 그녀의 말투에서 우월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거리 찾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정말로 믿는가? 우리 결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당신이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다. 트래비스가 말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동안 다른 남자 몇 명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랑은 친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지만 아직 외모와 몸매가 있는 동안 몇 명의 남자를 더 시도하고 싶습니다. 23년 동안 너에게 모든 걸 바쳤고 배신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낯선 스릴을 원해. 침대 위에서는 멋지지만 다양성을 원해. 너도 알다시피 잠시 다른 경험을 하고 나면 너와 나는 그럴 거야. 함께 일몰 속으로 가세요.
이 경험에 대해 감사할 것이며 남은 하루 동안만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로런은 로런이 커피에 넣을 토스트와 잼을 준비하는 동안 트래비스가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녀에게 버터를 바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건배는 다소 냉정했습니다. 그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다 당신이 다양성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그녀를 방해하여 당신은 살고 싶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개방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일부일처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로렌은 그녀를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낄낄 웃으며 그녀의 다정하고 조용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는 생각은 정말 웃겼습니다. 트래비스는 그녀가 만난 남자 중 결혼에 관해 가장 진지한 남자였지만 만약 이것이 그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예, 그녀는 물론 대답했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에게 그것은 단지 친밀한 것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트래비스는 눈썹을 치켜떴고 로렌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생각이 있었지만 로즈와 데이트하고 싶습니까? 내 사무실에 아주 좋은 여성이 있습니다. 로런이 그녀의 친구가 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로렌이 다른 남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남편과의 밤을 보내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트래비스는 음탕한 21세의 독신남을 어리둥절해 보였고 그는 로즈를 책임감 있는 47세의 남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유부남은 자기가 이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로즈와 데이트하면 좋겠지만 아가는 없어. 고마워. 그러면 어젯밤에 나도 너만큼 반역자가 될 거야. 그는 웃기 시작했던 로렌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고 말했어. 분노에 찡그린 얼굴.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그녀는 주장하면 잘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월요일 아침 11시경에 그녀가 코를 골았지 않습니까? 로즈가 로렌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녀가 그 편협한 놈 때문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말은 로렌이 씩씩 소리를 내며 로즈 뒤에서 사무실 문을 닫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젠장. 그는 심지어 거부했습니다. 데이트. 로즈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내가 메뉴에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쓰다듬으며 데이트는 어때요?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아니면 트래비스가 로즈에게 물어본 모든 것을 망쳤나요? 데이트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조나스는 여자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로렌은 열광했습니다. 맙소사, 다른 남자를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확실히 그 차이가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 누구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로렌은 그녀가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사실상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이혼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그의 아내 트래비스에게 정말로 이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계획에 대해 전혀 묻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를 속이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버리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고 그녀가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멈추면 그들은 그녀의 잘못을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로렌이 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때 그의 희망은 더욱 커졌다. 다음 주에도 그는 여전히 침실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 금요일 저녁에 로렌은 다시 최고 수준의 옷을 입고 데이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그냥 더 무관심하길 원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목사해. 난 그냥 즐기고 싶어. 난 항상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녀는 내가 내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어쩌라고 말했어. 나는 너와 나누지 않을 거야.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첫 데이트를 할 때 우리 도시의 남성 인구의 절반을 시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단번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도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지만 두 번은 그렇지. 극도의 무례함, 극도의 배신 밖에서 밤새도록 파티 밤새도록 우리는 끝났어. 이게 내가 이 지구에 창조된 이유가 아냐. 목소리가 떨린다고. 와 WW. 그녀가 손가락으로 말하는 동작을 한다고 해서 나를 잃고 싶지 않다면 둘 중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월요일에 아내에게 전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먼저 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21세 제키와 19세 미셸은 그날 저녁 적어도 겉으로는 전화했을 때 그들의 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뭔가 잘못됐다고 짐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 딸이 이런 악몽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전화로 소리쳤다고 말하지 않았죠.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제발 아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중 한 명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그녀의 몸이고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며 그녀가 그것을 공유하고 싶다면 중지하고 계속하지 마십시오. 트래비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우리 사이에 두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녀가 원할 때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몸은 그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대한 연설을 폐지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이해하지만 그녀는 짧게 중얼거리다가 침묵했습니다. 젠장 아가 미안해요 아빠 로렌이 새벽 2시에 문으로 들어올 때 속삭이더군요. 트래비스는 이전 데이트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브리엘 에스포지토는 몸집이 더 컸습니다. 엄청난 체력을 가진 강한 남자 아마도 로렌이 침대에서 만난 가장 강한 남자 저녁이 끝날 무렵 그녀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일쯤이면 그의 손에 멍이 몇 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멋진 밤이었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가브리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녀의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로렌은 충격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몇 분 후에 무효장미가 나타나는 것을 듣고 부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모두들 앞에서 내가 아픈 건 알지만 난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23년 만에 전화에 대고 거의 비명을 질렀어. 내가 옳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결혼을 결정한 것보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넌 방금 나한테 미리 경고했고 우리는 문명인처럼 헤어질 수도 있었어. 트래비스는 난 예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그녀는 통곡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매번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밤을 보내는데 사랑이 줄어들고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결혼 상담사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이혼 커플을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여성 상담사는 컨설턴트가 여성에게 편향되어 오류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웨슬리 부인 정말 남편에게 당신이 몇 년 동안 다른 남자와 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트래비스는 컨설턴트가 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능글맞은 웃음 로렌은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컨설턴트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이 거짓말에 대해 미리 만들어진 전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나는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우리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컨설턴트가 시간 낭비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웨슬리 부인 제가 판사와 얘기해서 이 희극을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로렌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자기가 남편에게 한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미친 거였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분명히 부끄러움은 전혀 없어. 솔직히 넌 날 역겨워해. 캐 모양이 말하길 다음 달에 로런은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빌렸을 때 트래비스에게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고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빠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는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미셸이 통화 중 하나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도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합니다. 트래비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그는 미셸이 필요로 했던 대답의 전부인 침묵만을 받았습니다. 다시 전화하지 않았고 그에게 다시 시도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래비스는 그의 임박한 이혼 소식이 특히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에 놀랐습니다.
그의 직장에 있는 몇몇 여성들은 그의 결혼 문제에 대해 애도를 표했고 그의 친구였던 몇몇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안에 그는 그들의 모든 애도가 이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똑똑했습니다. 카니몽 그의 아내의 오랜 친구는 트래비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후회를 표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직접적으로 그에게 울기 위해 어깨를 내밀었고 어깨뿐 아니라 트래비스는 아내의 친한 친구가 그를 때리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그를 곁눈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친구의 남편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한 것이 단지 잘못되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당신은 자유인이고 규칙은 다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충격적입니다. 기쁘지만 저는 아직 자유인이 아닙니다. 코니 그리고 이혼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데이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속이지는 않겠다. 트래비스는 당신이 정말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더군요. 트래브 이것이 내가 당신에 대해 좋아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항상 마음에 들었는데 적어도 시간이 나면 카니가 물었을 때 데이트 약속이라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트래비스가 말했지만 나는 당신과 로런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수년 동안 친구였죠. 당신의 세심함은 고맙지만 그것이 멍청하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놓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남자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코니가 목줄을 풀면 전화하겠다고 하더군요. 트래비스는 농담을 했습니다. 코니는 키가 5피트의 탄탄한 몸매에 허리 길이의 검은 머리를 가진 아시아 미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트래비스의 눈에 주요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것에 놀랐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트래비스는 그의 말에 충실했고 그의 이혼이 공식화되는 날 토요일 저녁에 카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 재즈클럽에 가서 코니는 트래비스가 어색함을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는 15살짜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26년 넘게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보호장치가 로렌 전 마지막 데이트 때 가졌던 보호장치와 같다고 말하지 마. 로렌이 농담을 했어. 내가 보호 쓰레기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 난 그것에 대해 잘 생각조차 못했어. 난 멍청한 놈이야. 트래비스가 마지막에 대답했어. 저녁에 코니는 트래비스의 입술에 다정하게 키스했습니다. 데이트 후 둘 다 기분이 좋았고 그는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이혼이 끝나는 날 결혼 반지를 빼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미혼 여성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의 약지의 공허함을 알아차린 몇몇 여성 직원들이 이에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 논평했고 갑자기 그의 사무실에서 유혹의 수준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일이었고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는 사무실에 있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사무실에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트래비스가 당신에게 물기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나요? 우리는 그저 끔찍한 똥구멍에 쪼인 남자일 뿐이라고 로버트 아리도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너무 깊이 사랑해서 다른 여성을 친밀한 존재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말은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당신은 그녀가 그녀의 용기를 지갑에 넣게 했고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문제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고 당신은 그런 진동이 당신에게서 발산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여자는 심지어 이혼 후 첫 달에 당신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첫 달에 트래비스는 4번 데이트를 했고 그중 2명은 코니와 데이트를 했고 그중 2명은 그가 데이트했던 3명의 여자 중 누구와도 아직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그의 목표는 수요가 많았고 2 여자와 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이 접촉한 트래비스에 따른 그녀가 거의 모든 남자를 가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찰칵 그들의 아버지는 짝도 찾기 힘든 평범한 40대 남자이고 평생의 여자친구는커녕 이혼하고 2달쯤 지나서 어느 토요일 아침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예고도 없이 함께 자신의 아파트로 트래비스는 자신이 8시 36분에 깨어난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특히 소니아 전날 밤 늦게까지 동반자를 접대했기 때문에 체포된 25세 소녀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사의 결혼식 축하 행사가 너무 잘 진행되어 부부는 트래비스의 아파트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가운을 입은 채 문을 열자
그가 요청한 대로 문을 열어주며 웃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베이글 훈제 연어와 크림 치즈 봉지를 들고 있던 딸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두 딸 아침 식사하러 오실 수 있나요? 제키가 부부가 집에 들어오자 트래비스가 두 볼에 뽀뽀하고 그들이 비운 식탁으로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가방은 베이글을 치우고 있을 때 소니아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트래비스의 흰색 셔츠에 단추를 반쯤 채우고 아마도 다른 옷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손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기 소니아가 엄마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당신의 상사라고 아니 소니아 이들은 내 딸 제키와 미셸이라고 그는 적절한 이름으로 딸들을 가리키며 연어와 함께 아침 베이글을 먹으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소니아는 낄낄 웃으며 셔츠 아래에서 큰 가슴이 흔들리고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트래비스의 팔을 잡고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키가 트래비스가 최근에 로런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을 때까지 네 명은 한동안 평범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거의 끝났다고 믿었던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니아가 48세의 몸에 비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옆에 있을 때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말해야겠어요. 우리는 엄마가 이미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셸이 엄마가 그리워한다는 걸 안다고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살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오래된 침대에서 한 번에 그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아빠 제키는 소리쳤고 소니어는 낄낄 웃었고 미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장부가 아닙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그녀가 얼마나 많은 다른 남자들과 밤을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두 여자 모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우, 한 달에 두 남자라면 10개월 동안 그게 20가지 다른 거죠. 한 달에 3명의 남자가 있는 남자는 30세입니다. 소니아가 외모로 죽일 수 있다면 트래비스의 딸이 몇 초 만에 소니아를 무덤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라면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다리를 닫을 수가 없어요. 소니아가 말했어요. 얘들아, 내 즐거운 주말을 망치지 말자. 트래비스는 미안하다고 세 젊은 여자가 동시에 중얼거렸으니 너희는 커플이구나. 제키가 소니아에게 조용히 물었더니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 아버지가 그러셨어. 우리는 동갑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난 절대 내 계모가 될 수 없어. 우리는 단지 친구일 뿐이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어젯밤 결혼식 피로연에서 나와 데이트했었고 그 사람은 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했었지? 또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때때로 약간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키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는 당신의 아빠가 될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좀 섹시합니다.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트래비스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야 자기야, 우리가 정오의 호텔에서 새로 우주가족들과 점심을 먹는다는 걸 기억해줘. 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내 아파트에서 옷을 좀 챙겨야 한다고. 소니아가 두 딸이 아버지를 보고 눈을 굴렸다고 말했어. 엄마는 내 또래야. 제키가 몇 주 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엄마에게 말했는데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 즐겁게 지냈어요. 곧 엄마에게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아니 그냥 운이 좋은 날에 그 사람을 잡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친구의 아이를 돕고 있었는데 운이 좋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누구와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순순한 여자일 거예요. 내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제키가 그녀에게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을 떠날 거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제키를 속이고 그가 나를 잘 잡으면 우리는 그에게 이것에 대해 말한 후 헤어질 것입니다. 나는 속이지 않았고 그가 정확히 무엇을 잃을 것인지 깨달았을 때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엄마 내 생각엔 넌 무크가 나약함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만 달려있다고 결정한 것 같아. 처음으로 로렌의 얼굴에 스트레스가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결정한 것 같아. 로즈의 입술에서 그녀가 견뎌야 했던 것 중 모든 것이 실제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친밀감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트래비스가 그의 아름다운 전 부인을 위해 가만히 앉아서 슬퍼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자기 몰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성격 지능과 탄탄한 직업을 가진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직장에서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그녀의 전남편이 오랜 친구인 코니를 포함한 여러 여자들과 데이트를 했고 이제는 집에 앉아있는 대신 큰딸과 같은 또래의 순한 젊은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생을 애도하면서 그는 20세 미혼 청년처럼 데이트를 하고 마땅한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전 애인과 처음으로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이 일종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코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했는데 두 번째 데이트는 전혀 불필요했고 그녀는 토끼처럼 큰 소리로 은밀하게 코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코니, 당신은 내 편이 되어야 해요. 우리 여자들은 서로를 믿어야 하지만 그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로렌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남자에게 원하는 전부야. 내가 트레브와 데이트하는 게 어때? 도대체 여자들이 그와 데이트하려고 줄을 서고 있어? 그는 프라임 에이지 쇠고기야. 여자, 그리고 그는 훌륭한 신사이고 침대에서도 훌륭해. 나도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할 때마다 그 사람과 데이트할 거야. 어떻게 그런 남자를 쫓아낼 수 있니? 로렌은 입을 벌린 채 조용히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도약과 경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트래비스를 사랑하고 하루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한다. 그녀는 밤에 혼자 자는 것을 싫어한다. 물론 트래비스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흥미진진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삶이 그에게 아주 잘 맞았다. 일도 좋고 사회생활도 훌륭하다. 그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러 여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대부분의 데이트는 침대에서 끝납니다. 그는 확실히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지 않지만 이 모르기 보드를 확실히 즐겼습니다. 인생에는 단지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라 굿닝 어깨 길이의 은발 보라색 머리와 시카고 고 컵스 야구 모자, 뒤쪽의 구멍에서 나온 포니테일, 그녀의 파란색 컵스 티셔츠가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감싸고 그녀는 하늘색 리바이스는 6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매를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리글리 필드의 좌익 관람석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계단을 그렸습니다. 그녀를 평가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은 그녀의 전 남편인 트래비스 웨슬리와 함께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녀의 오랜 직원 중 한 명인 로런 웨슬리, 그와 트래비스는 주말 시카고 여행의 일환으로 커브즈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마런은 로런 웨슬리와 15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트래비스를 당시 아내와 동행했던 여러 기업 행사에서 만났고 항상 그가 잘생기고 유쾌한 남자. 그녀는 그녀와 로런이 약 2년 전에 이혼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런은 약 5년 동안 미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남편이 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만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트래비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트래비스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스타일과 아름다움을 모두 물씬 풍기는 여성을 잊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그녀와 저녁 식사에 가고 싶습니다. 그는 이것이 첫 데이트 이 순간이 몇 달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열렸던 후 피라모닉에서 콘서트가 열렸고 콘서트 티켓은 마러가 제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그녀의 집 현관문에서 키스를 하며 끝났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토요일 트레일 하이킹이었고 그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확실히 피곤한 트래비스가 낮 동안 짧은 휴식을 취해야 했을 때 여러 번 낄낄거렸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은 에비드 등반가이자 ERS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래비스는 자신이 좋은 몸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틀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을 위한 탄탄한 몸매와 매혹적인 회색 눈으로 데이트는 마러와 트래비스가 소파에서 화끈한 키스 세션을 한 후 그녀의 집거실에 있는 양탄자 위에서 텐더 러브를 나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유층 조합으로 그를 흥미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 넥스트도어의 신선한 마러는 트래비스가 첫 데이트의 세 번째 데이트의 일환으로 시카고에서 주말 관광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마러는 트래비스에게 로런에게 데이트 중이라고 말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광고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러는 또한 트래비스에게 로런이 동료들에게 자신과 트래비스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이혼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로런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을 피웠을 때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마러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 2년 동안 적어도 2명의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는 여러 가지 강한 관계를 발전시켰고 그가 생각하는 놀라운 친밀한 삶을 즐겼습니다. 모든 그의 파트너는 그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트래비스가 여성을 다시 믿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려하십시오. 로런은 첫 데이트 전에 당시 남편에게 자신이 찾고 있지 않은 거의 모든 남자를 끌어들일 외모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만족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감정적 관계 두 전 파트너 사이의 이러한 주요 차이점은 제키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다가오는 결혼식을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고 로런이 딸에게 생각했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긴장을 덜기 위해 부모님 두 분 다 동행자 없이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제키는 이 생각에 재빨리 동의하고 같은 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아버지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이 멋진 아이디어는 당신이나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트래비스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자기 딸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면 데이트 없이는 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갈게요. 트래비스가 알았어요. 아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 말이 맞고 당신이 춤추는 모습을 꼭 보고 싶지만 그래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데려오실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있지만 소니아가 어떻게 하는지 꼭 지켜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는 춤을 춥니다. 트래비스는 활짝 웃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카니를 결혼식에 데리고 갔습니다. 트래비스는 그녀가 구입한 바다 녹색 드레스가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녀에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이 드레스를 샀기 때문에 그들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트래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가 신부의 아버지이고 턱시도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사줄 새 드레스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으며 큰 딸과 함께 걸어가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통로 아래 딸은 트래비스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최악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트래비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다른 모든 아버지들은 스스로 기록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카니와 그의 아이들은 즐겁게 춤을 추며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날 불화를 일으킨 유일한 순간은 트래비스가 신경 쓰지 않은 신사와 함께 전처가 등장한 것이었지만 그 남자는 결혼식의 첫 부분 대부분을 트래비스를 보며 웃으며 보냈고 두 번째 부분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제키가 어머니에게 손님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여러 여성을 노려보고 더듬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로런은 분명히 당황스러워하며 사과를 많이 하고 재빨리 그 남자를 문 밖으로 안내한 다음 데이트 상대와 함께 떠나기 전에 로런은 여전히 시간을 들여 카니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 화장실 내 남자를 훔친 게 바로 너야. 그녀가 화장실에 있을 때 코니에게 말했어. 미안하지만 난 누구에게서 남자를 훔친 적이 없어. 코니가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와 이혼했다고 대답했어. 넌 할 사람이 없어. 이 이혼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당신은 값싼 밤을 위해 훌륭한 남자를 버렸습니다. 로렌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여자를 열심히 쳐다보던 그녀의 눈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코니가 문 밖으로 나갈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코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몇 달 후 특별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트래비스나 가족에게 전합니다. 미셸이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래비스는 잠시 그녀를 지켜본 후 질문을 했습니다. 미치, 무슨 일이세요? 친절하셨죠? 저녁 내내 긴장했어요. 미셸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때때로 당신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단하면 어떻게 당신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너희 둘은 밤을 못 잤는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그녀가 물었지. 내 밤 생활은 너희 일이 아니야. 젊은 아가씨 트래비스가 화를 냈지만 아냐 난 너희 엄마랑 자지 않았어. 그리고 뭐 그래 사실은 그녀가 정맥병에 걸렸다는 거야. 아빠 난 친구 로저와의 대화가 끝나는 것을 들었고 그녀는 매독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셸이 곁눈질로 그를 지켜보는 트래비스는 놀라고 인해 슬펐습니다. 트래비스가 말하길, 하지만 가능한 모든 질병 수혜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표준주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걱정되어서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아직 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자면서 그녀는 매우 난잡하다고 나에게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당신의 엄마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할 때 항상 어색합니다. 트래비스는 마러로부터 불쾌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도 같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셸은 분명히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내가 전 애인과 잤는지 궁금하다면 대답은 아니요가 아니라 아니요입니다. 트래비스가 저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마러 걱정하시는 점을 이해하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전 애인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그녀에 대해 들어본 것 중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녀의 집 밖에서의 활동은 부업에서 가십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싱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를 더 많이 잃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 말하는 로렌이 트래비스를 되찾기 위한 계획의 출발점으로 자신의 성병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치료되었다고 말한 후 6개월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남성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트래비스를 되찾으십시오. 그녀는 원래 계획이 아닌 처음으로 그녀와 이혼한 트래비스에 대해 여전히 약간 분개했습니다. 다른 여성이 트래비스 사냥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계획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런은 그녀가 트래비스를 기대하지 않은 보물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위해 나는 그가 훌륭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여자들은 그가 나와 친밀한 수준에 전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어느 날 두 여자가 저녁 데이트를 기다리며 바에서 마가리타를 홀짝이는 동안 그녀는 로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의 현재 생활 방식에 대해 트래비스가 꽤 잘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항상 그의 아내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의 깊이를 크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트래비스를 아는 다른 남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트래비스가 그냥 앉아서 울부짖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었다면 로렌 경과 로즈는 로렌이 트래비스에게 최후 통첩을 준 이후로 트래비스를 지켜보고 있었고 사실 로렌이 자신에게 좀 더 솔직했다면 그의 이혼 후 생활도 로렌만큼 강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정적인 관점에서 전 남편의 친밀한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전화 반대편에서 거의 2년 동안 전처와 말하지 않은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딸들이 그녀에게 새 휴대폰 번호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다시 직접 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브. 그녀는 가장 감미로운 어조로 가르랑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메리 결혼할 때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도 우리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트래비스는 여전히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여전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넌 내가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는 걸 알아. 여전히 똑같이 트래비스. 그녀는 거짓말을 했어. 넌 여전히 모든 것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트라, 너가 여전히 나에게 화가 난 건 알지만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난 아마 너를 속이고 너를 어둠 속에 가둬두어야 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부정행위였을 거야. 로렌을 속이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덜 현실적이지는 않아.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한심한 로렌. 트래비스는 당신이 10대 10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안다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은 정말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보여줬듯이 저는 단지 한 남자의 남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듯이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다른 여자들은 내가 제공하는 것을 원하고 나에게 감정적으로 보답할 의향이 있습니다. 나의 지난 몇 년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왜 내가 분명히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이기적인 여자와 다시 데이트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트래비스는 전화를 끊은 후 과거형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전화를 끊고 옆에 있는 여자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가 소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소니어는 결국 그녀의 소울메이트를 찾아 결혼했지만 카니와 마러는 트래비스와의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두 사람 모두와 사랑에 빠졌지만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사랑했으며 두 여성 모두 이 관계를 함께 받아들였으며 몇 년 후 둘 다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트래비스와 함께 있는 그의 둘째 딸 미셸은 결혼식에 남자친구를 초대하지 않은 로런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불평했지만 미셸은 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키와 그녀의 가족 카니와 마런은